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통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번 시간에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53-2610번으로 오늘 전화 주신 분 첫 번째 상담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조화제약이요. 조화제약을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나 가지고 계십니까? 5,500원에, 5,500원 전후에서 약간 저기 세 번에 사가지고요. 예. 5,500원 정도 되는데 25% 정도 돼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5,68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쬐끔이요. 예, 아주 조금이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거를 세 번에 사면서 사실 뭐 많이 이익 남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 6,000원 정도 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네. 한 달이면 가겠지 했는데 지금 한 건 20일 정도 됐거든요. 예. 처음 산 게. 그래서 세 축에 산 건데 예. 그래서 6,000원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예, 일단은 단기로 들어가셨고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25%라고 하셨거든요. 네. 매매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잡으신 6,000원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건지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000원 도달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일단 바이오 테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조혜제약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뭐 삼성 PNC 이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오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메디포스트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메디포스트의 흐름이 꺾이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의 흐름은 좋은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481선을 지금 강한 지지선으로 쓸 때는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81선을 찍으면 그 부분이 지금 바닥이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면 박스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6,500원권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중간 구간, 그러니까 6,000원 정도에까지는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바이오 업종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단기 고점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대한 고점, 지금 5,600원, 5,5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오늘까지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5,500원에 대한 지지가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뭐 하락 전환보다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 상황으로 보나 지금 앞으로 뭐 테마적으로 보나 일단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 5,500원을 종가상의 손절 라인, 종가상의 매도 가격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6,000원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000원에 덥석 매도하시는 전략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원칙대로 행동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6,000원의 1차 매도, 나머지 절반을 좀 추이를 봐가시면서 6,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매도가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셨으니까요. 수익도 분할로 잘라서 걷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00원 선은 갈 수 있겠다 진단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GS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GS를 71,750원에 35% 가지고 계시다고요. 479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데 손절하려고 합니다. 대체 종목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박성영 의원님 봐주십시오. 예, 일단 예. 손절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GS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부터 좀 드리면 GS그룹의 지주사죠. GS 리테일이나 글로벌, 칼텍스, 홈쇼핑 전부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내수 시장이 내년 2012년을 좀 이끌 거라고 봤을 때는 GS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고려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보율 3,000% 이상이고 부채 비율도 계속 줄고 있죠. 안정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하이마트 인수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 칼텍스 쪽에서 이제 정유 쪽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47,850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CJ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한통운을 인수했죠. 그때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우려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그 과정 자체는 많이 어려웠지만, 인수한 이후에 CJ는 이제 내수주로서 CJ 제일대당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손절할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손절할 시기는 아니고 47,85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5만 원대 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해 보시기보다는 6만 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손실을 줄이시는 방안으로 손절을 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대안주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안주를 하나 추천을 좀 드리자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이 21,000원 정도로 가면 충분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고 하이닉스 21,00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24,000원대 정도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손실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GS를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GS는 당분간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봐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종목 추천도 많이 나왔고 또 상담 요청도 많은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맥스를 17,600원에 100%를 사셨다고요. 수급과 전망 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손절가도 알고 싶습니다. 냉철한 대응책을 알려주십시오. 또 배당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셨어요. 네. 예. 일단 배당 수익률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한 1.2% 정도, 그러니까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예.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좀 성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보신다라면 일단은 지금 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자산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이에스, 코리아 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그러니까 이들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거의 한 30% 정도의 지분을 이들 기관이 지금 갖고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그 뒤에 마진율이 좋아지면은 그 주식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1,100억, 그다음 2009년도에 1,500억, 2010년도에 1,900억,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이 한 지금 1,900억이니까 나머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은 한 2,400억 정도 매출액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지금 ODM이나 OEM을 지금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마진의 한계가 있지만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에 추가적인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 보시면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월선이라든지 60월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봉상 보셔도 20주선과 60주선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진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지금 물론 가격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좀 되시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에 14,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가격이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 전량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좀 들고 가시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당히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의 성장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지표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부터 좀 폭발적인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를 1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코스맥스였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두 번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부산입니다. 예, 부산이세요? 예, 예, 예.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종목 상담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예. 대한전선, 예. 대한전선이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몇 퍼센트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5,500원에 70%, 예. 5,500원에 70%요. 예, 예.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이 좀, 오래됐는데, 굉장히 오래되셨습니까? 7, 8개월 넘었을 겁니다. 예, 주가가 계속해서 빠져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손절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예, 손절로 못했습니다. 예, 좀 투자는 오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 예. 예, 그 정건사 직원 이야기 듣고, 예. 그냥 그 조사 사서, 많이 빠져서, 먹고 살아 사서, 그래 사놨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은 아니시고요. 예. 예, 좀 기다릴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 어저께 보니까 워커 설이 돌아가지고 예, 거기에 주가를 갖다가 많이 빠졌는가 싶어요. 실제적으로 워커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 몰라가지고. 예, 워크아웃 설이 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거나 매수한 가격 예.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런 점들 함께 좀 풀어드릴게요. 박성일 연구원 의견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대한전선 유상증자 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예, 종목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제가 상당히 이제 상담을 하기 곤란할 만큼 빠져 있는데 예. 그냥 제 솔직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워크아웃 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죠. 부인을 했고 이거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실제 현재는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갈 만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와 유동현금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유동부채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부채가 심하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워크아웃 설이 난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펀더멘털을 더욱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쪽에만 그 워크아웃 설 루머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500원에 70% 정도 사셨으면 상당히 많이 그것도 안 좋은 가격에 사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3,00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뭐 초고압 케이블이나 전선, 구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적자 좀 아주 조금 보고 있거나 흑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케이블 사업부 같은 데가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죠. 뭐 분기당 1,000억 정도 많이 벌어들이는 건데 지금 현재 이자 구조를 봤을 때는 이 1,000억이 전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인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유한 그 자산들에 대한 유지 비용만 하더라도 대한전선이 흑자로 돌아서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조금 더 보강해 줄 만한 여력이 많지는 않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짜리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금이죠. 이 정도로 조달을 한다고 보면 영업이익률 대한전선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꾸준히 지금 이걸 갚아나갈 만한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없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종목에 기대를 하셔서 들고 있는 건 상당히 좋지 못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상 분석을 하려고 하면 박스권 정도는 들어와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거나 하락에 대한 악재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락에 대한 악재만 계속 출현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자산을 좀 매각을
매각을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이 대한전선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지만 재무 구조가 뚜렷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5,500원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3,0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을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전략 짜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바로 또 봐드릴 텐데요. SK CNC 들어와 있네요. SK CNC를 비중 100% 들어가셨고요. 매수 단가는 15만 1,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486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분도 역시 손실폭이 좀 꽤 크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SK 그 그룹주들의 가장 문제점은 지금 임원 경영진들의 지금 검찰 조사,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 같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조사받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 일단은 뭐 이 주식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흐름이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 않은 부분, 지금 상당히 조금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K CNC는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SK 지분을 거의 지금 한 40% 이상, 지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SK 지금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을 SK CNC가 지금 32%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 CNC의 지분을 지금 3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그룹 자체는 최태원 회장이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K CNC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지지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은 60주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추세적으로는 일단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 그러니까 12만 원, 그러니까 주봉상 12만 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은 절반의 비중을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봉상 12만 원이 이탈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절반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홀딩 관점을 좀 접근하시되,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항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저항선은 가격대로 봤을 때는 14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12만 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만 좀 철저하게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14만 원을 넘어서 여기서 정배열이 다시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14만 원 선 정도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손실이 감소하시고 비중을 좀 줄여주신 다음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양기전 들어와 있는데요. 동양기전을 12,6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576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주당 한 15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이 종목은 홀딩 괜찮은 종목입니까? 그렇죠. 홀딩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예. 주식을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2011년 참 좋았습니다. 유보율도 워낙 좋고 부채비도 많이 줄였죠.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2만 원부터 지금 12,6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이면을 좀 들춰본다고 하면 중국이 좀 좋지가 않죠. 유압 실린더가 주력인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를 비롯한 그 장비들이 많이 좀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서부 개발을 비롯한 기계 쪽 산업이 좋지가 않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양기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성장세가 조금 꺾인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양기전이 더 빠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지수대로 봤을 때도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도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죠. 2100 정도를 해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에 대한 주가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양기전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것처럼 뭐 2만 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경기가 경기이고 아무래도 단기 투자가 유리한 국면에 지수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박스권 중단 부분이 15,000원 정도까지만 목표로 하셔서 20% 정도 수익을 누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었던 1,65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경기와 자동차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좀 자세히 보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00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기대주가 중국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경기가 좀 반등을 해서 동양 기준이 어느 쪽에서든 모멘텀을 얻는다고 하면 15,000원 매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 들어와 있는데 봐드리죠. 두산 인프라코어를 27,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9728님께서 보내셨는데 목표 깔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보다는 일단 매수가 언제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매수하신 가격에 왜 매수를 하셨는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좀 7월 정도에 매수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뭐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서 일단 그거에서 좀 기대를 하고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매수하신 자리에서 일단 흐름이 바뀐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흐름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절 대응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일단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은 뭐 굴삭기, 그다음에 지금 엔진, 그다음에 공작기계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성장을 보이기보다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뭐 추가적인 가격적인 저점 이탈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따지고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20주선이 저항으로서 흘러내리긴 하지만은 저점을 일정하게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점이 지금 16,000원 선에 대해서 주봉상 일단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80주선이 추가적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17,000원이 그러니까 지금 주봉 기준상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바닥은 한 17,000원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매도 전략보다는 일단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121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손절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보다는 손절은 하시지 않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고,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의 반등 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좀 지켜보고 나서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조선 선제 들어와 있는데요. 39,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480 하나님의 종목입니다. 예, 조선선자는 용접재로 판매하는 업체죠. 근데 조선선자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단기 급등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 유통 물량 120만 주 중에서 대주주가 한 7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주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가 한 30만 주 사고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20만 주 정도까지, 20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올려붙일 시기는 아닙니다.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조선과 건설 모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급등을 노린 아주 투기적인 단타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들고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면 조선선제는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조문단 일행은 평양까지 육로로 이동해 북측 인사와 오찬을 하고 오후에 조문을 한 뒤 내일 오전 8시에 개성을 거쳐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는 방북 전 조문단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남편이 서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조문 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신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김 부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비대위 규모는 10명 안팎이며 절반 정도는 당 인사가, 나머지 절반은 외부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실시해 한명숙, 박지원, 문성근 등 15명의 후보를 9명으로 압축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이들 9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TV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지도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내년 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3국 FTA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우리는 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 명, 국내 총생산 12조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무관세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영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는 기업은 44.5%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1.8%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실적 저조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현지 기업과의 경쟁 격화, 제품 가격 인상, 내수 부진 등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기관 매도가 증가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1850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는데요. 2011년도 이제 4거래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는 부진한 상태고 투자 전략 잘 짜드렸으니까요. 마무리 전략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